아시다시피 안세영 선수가 귀국 15일 만에 공개 행보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열리는 올림픽 선수단 만찬에 참석했기 때문인데요. 자, 안세영 선수가 올림픽 선수단 만찬에 참석해서 과연 어떤 얘기를 꺼내 놓았을까요? 심지어 안세영 선수님의 부모님까지 함께 동참을 했고, 대통령, 문체부 장관인 유인촌 장관, 배드민턴 협회의 김택규 협회장, 나아가선 대한체육회의 이기흥 회장까지 모두 모여있는 정말 이 불편하리만큼 불편한 이 자리에서 안세영 선수 회심의 한방 어떻게 날렸을까요? 급기야 안세영 선수의 아버지 안정현 씨까지 입을 연 상태입니다. 자, 지금 현재 안세영 선수를 검색하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용인대 카르텔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전 유도 선수 김재엽 선수의 이야기가 계속하여 함께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나 자신을 보는 것 같다. 요즘 매체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유튜브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요, 이런 투명함 기대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저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살펴본다면 신문, TV에 나오는 뉴스 말고는 이런 비리와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국민적 사태, 온 국민이 알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고 어려웠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셔야 하는 것이 이 전 유도 선수 김재엽 선수는요, 용인대학교라는 특수한 집단의 비리를 폭로했을 뿐인데, 안세영 선수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안세영 선수는 말 그대로 배드민턴 협회와 나아가선 대한체육회 전체에 걸쳐서 이 불편한 진실을 직접 소신 발언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집중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응원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 이런 칼럼 보세요. 공정하지 않은 스포츠는 살아있는 스포츠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궁 3관왕을 차지한 김우진 선수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골에 묻혀있던 활 잘 쏘는 선수가 어느 날 국가대표의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양궁 국가대표 선발의 시스템이다. 얼마나 공정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공정하게 선수를 선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한국 양궁이 세계를 제패하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세영 선수의 이 배드민턴 협회는 공정하기는커녕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김택규 협회장의 각종 비리 폭로가 끊임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아마 김택규 협회장, 그리고 대한체육회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검찰에 기소돼서 결국 법적 구속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걸 한번 잘 보세요. 재밌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이 배드민턴 협회장, 이게 언제냐면 2021년도 1월 달입니다. 이때가 배드민턴 협회장 선거를 1월 14일 날 개최를 한다. 김택규, 서명원, 김봉섭이 출마한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이 임기가 몇 년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4년 정도 임기가 되지 않습니까? 2021년도부터 4년 뒤면 언제입니까? 지금이 2024년 8월 달이니까 2025년 1월 달이 되면 딱 4년 차 되지 않습니까? 이 배드민턴 협회가 제가 알기론 1월 달에서 2월 달 사이에 다음 선거가 열립니다. 자, 그리고 잘 보셔야 됩니다. 이번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기사인데요. 4년 더 이끈다. 마찬가지로 2021년도 1월 달에 역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요, 1호부터 4년 전, 이미 4년 전에 2017년도부터 이미 대한체육회장이 됐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도 한 번 더 2선에 당선이 되면서 4년을 더 이끌게 됐죠. 자, 보세요. 2021년 1월 달입니다. 그러면 1호부터 4년 뒤면 언제입니까? 마찬가지로 2025년 1월 달입니다, 여러분. 야, 놀랍지 않습니까? 경선 4파전에서 이 당시 승리를 하며 연임에 성공을 했는데 무너진 학교 체육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만, 글쎄요, 대한체육회장 3선도 노리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선을 노리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느냐? 쉬운 논리예요. 이미 재선을 해서 4년을 2번씩
8년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2번도 했는데 3번이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3선에 도전을 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잘 보셔야 하는 게, 자, 여기에서 참 이례적인 게 무엇이냐. 이 대한체육회장의 재선과 이 배드민턴협회장의 재선일이 2025년 1월에서 2월 달로 겹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기에 문체부가 나서서 배드민턴협회에 지금 이 김태규 협회장에 대한 각종 비리, 직원에 대한 손을 올린 거, 국고로 지원받은 이 4,200억, 배드민턴협회에만 들어간 돈이 71억 원. 근데 6,000통의 셔틀콕을 빼돌렸고 나아가서는 뒷돈까지 받았다라는 의혹과 관련 영상들까지 문체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뒤에 누가 있습니까?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있다. 그러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배드민턴 협회장이 각각 재선을 노리고 있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문체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사태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 용인대 카르텔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모든 분야에서 그야말로 퇴출당한 김재엽 선수가 수십 년이 지나 겨우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에 함께 자신의 말을 얹을 수 있게 됐는데, 이 안세영 선수가 만약 이번 사태에 대하여 본인이 이러한 말을 했죠. 내가 내 발언에 힘이 생기는 시기에 말하고 싶었다라고 던진 것이 바로 금메달을 따고 나섭니다, 여러분.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말이죠. 저번 금메달 때는 말을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말하겠다라고 해서 그 마음 하나로 금메달을 땄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안세영 선수가 나이가 어리고 뭐 스폰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돈 때문인 거 아니냐, 나이도 어린 애가 운동만 열심히 할 것이지 어른인 이 배드민턴 협회장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이런 이야기 너무한 거 아니냐. 야, 이거는 뭐 거의 댓글 부대가 상상이 될 만큼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죽했으면 김재엽 선수가 안세영 선수를 응원했겠습니까? 그 날고 날았던 김재엽 선수도 그 당시에 퇴출당했는데, 안세영 선수가 지금처럼 매체가 발달한 현재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다시 돌아와서 배드민턴 협회장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재선을 막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하나 까보니까는 문제점이 너무 많잖아요. 검찰 기소될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을 만큼 죄질이 굉장히 무겁다라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 안세영 선수의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새로운 여왕의 탄생을 축하한다. 그랜드슬램 달성을 응원한다. 어떤 계기로 배드민턴을 아이가 접하게 됐냐? 그러자 이 안세영 선수의 아버지가 저희 부부가 동호회에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안세영 선수가 어떤 점이 남다르다라고 생각하여 배드민턴을 본격적으로 하기로 결정했냐라고 하자, 자신이 레슨을 받을 때 뒤에서 세영이가 따라하면서 재능을 보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쉽게 선수의 길로 들어섰는데 가서 보니까 저희 때처럼 헝그리 정신으로 기본기를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세영이와 동생 윤성이가 선수로 다져진 이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안세영 선수가 어렸을 적의 에피소드에 대한 질문을 묻자 여자 선수가 부족한 팀에 세영이는 들어가자마자 주전이 되어야 했는데 최소 4명이 되어야 단체전을 뛸 수 있기에 가자마자 세영이를 시합에 나갈 정도로 끌어올려야 해서 힘든 일정이 시작이 되었다. 결국 세영이가 과부하로 눈까지 부어오르면서 앞이 안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 큰 병원으로 진료를 보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무슨 공부를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시키냐라고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운동을 그만시킬까라고 고민도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안세영 선수의 의지로 계속 이겨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시안게임 결승전 당시 부상으로 아파할 때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다라고 하자, 선수라면 누구나 꿈꾸는 무대이기 때문에 응원할 수밖에 없지만 마음이 쿵 내려앉기도 했었다. 하지만 세영이가 정말 잘해주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안세영 선수에 대한 정말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버지 안정현 선수 되겠는데요. 그 안세영 선수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번 당일날 드디어 올림픽
선수단 만찬에 다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참 재미있어지는 것이, 자, 이게 바로 2016년도 리우 올림픽 때 있었던 선수단 만찬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그 당시 때 이제 관계자들, 각 협회의 장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등장을 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올림픽의 양궁 대표 정의선 회장도 2008년도 때 역시나 베이징 올림픽에 이 선수단 만찬에 함께 참석하여 축하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더 지금 중요한 건 바로 대통령도 참석하는 것이 올림픽 선수단 환영 만찬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명박 대통령 정권이 있었던 런던 올림픽 선수단 당시인데, 이때 보면 현직 대통령이 직접 이 만찬에 방문을 했습니다. 자, 이 직접 방문한 만찬의 자리에서 안세영 선수가 과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어떤 이야기를 꺼내느냐. 근데 이 자리에 제가 누구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방금 앞에 전달해드렸던 김태규 협회장과 이기흥 회장이 함께 자리를 하게 된다. 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체부 장관까지 들어가는 이 상황에 어떻습니까? 배드민턴 협회장도 들어가죠. 여기에 문체부 장관도 들어가죠. 대한체육회장도 들어가죠. 거기에 현직 대통령도 함께 만찬을 즐기게 되는데, 여기에서 안세영 선수가 자신의 소신 발언을 어떤 식으로 풀어내느냐가, 아마 지금 안 그래도 이 용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이번 배드민턴 협회를 인지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문체부가 강력하게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건요, 다 이 대통령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 대통령이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김태규 협회장도 있고 이기흥 회장도 있는데 얼마나 사시나물 떨듯이 떨 수밖에 없겠습니까? 거기에 문체부 장관이 함께하면서 이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이 안세영 선수 소신 발언을 마음껏 쏟아냈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물론 협회와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미 문체부가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안세영 선수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뜻으로 내비추긴 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에는 변화해야 하고, 변화하지 못하면 이 체육협회의 고인물이 결코 개선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현실적 팩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또 뒷돈을 받아 먹었다. 거기에다가 셔틀콕 6,000통뿐만이 아니라 보조금에 대한 이 횡령, 사용 내역이 불투명한, 참 이래저래 문제점이 많다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안세영 선수의 발언에 대해 귀국하자마자 첫 마디가 우리는 불화가 없었다. 그리고 나서 문체부에서 지적할 만한 절차를 걸치지 않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의 절차를 가진 진상조사위를 자신의 라인인 2명의 사람을 데려다 놓고 진행을 했다. 지금 이런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이 없다라는 거죠. 이 사태가 긴급하게 흘러갈수록 문체부에서는요, 이 발표 계획을 앞당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협회의 보조금 정책 위반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협회의 보조금 정책 무엇일까요? 좀 디테일하게 보면 협회가 정부 사업으로 셔틀콕이 뭔지 아시죠? 배드민턴 칠 때 공 있지 않습니까? 그 셔틀콕을 사는 과정에서 30%에 달하는 물량을 어떤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해 추가로 받았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문체부는 협회가 30%를 더 받아낸 점, 셔틀콕 30%를 더 받은 점, 이를 장부에 남기지 않고 임의로 자신 마음대로, 정확하게는 김태규 협회장의 임의대로 분배한 것, 보조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요. 현재 보도에 나온 것과 딱 떨어지는 자료까지는 확보하진 못했지만 계약서 같은 자료를 전부 받아서 보고 있다. 쉽게 말해서 관련 정보들과 자료들을 계속하여 입수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드민턴 협회가 기념품 제작 관련하여 리베이트, 뒷돈이라고 하죠. 이것을 받았다라는 건 역시 제출받은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언론 보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찾아보고 있다.
추가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서도 살펴볼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단계가 사무 처리가 일정한 규정이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는가를 살피는 사무감사 단계라고 해요. 사무적인 부분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관계자는요, 처음에는 9월 말 완료로 조사를 시작했었는데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 되도록 9월 말이 아니라 그 시기를 좀 더 앞당겨서 발표할 게 있다면 중간 보고 형태로 모아서 진행할까도 생각 중이다. 어떻습니까? 김택규 협회장은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불어서 대한체육협회는 살짝 발을 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실 문체부가 배드민턴 협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개혁을 시도하고 싶은 곳은 대한체육회 전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한체육회의 이기흥 회장이 벌써 8년째 임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시죠? 2004년도부터 지금 2024년도까지 뭐 엄청난 활동을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대한체육회 회장이 되고 나서 한 번에 3선에 도전을 한다라는 소문이 비일비재합니다. 최근에 자신이 했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 3선 도전할 거냐라는 질문에 그저 웃음으로 넘기는 모습도 보여줬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장면을 찾아보고 참 황당했던 건 3선을 나간다 안 나간다에 대한 명확한 발언이 없었다라는 건데요. 조금 더 시기를 두고 말씀드리겠다라는 식으로 돌려 말했지만 안 나간다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3선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문체부 전체가 이렇게 대한체육회가 제대로 된 발전도 없이 사건, 사고, 문제만 발생하고 있으니 과연 이 대한체육회장이 3선이나 할 자격이 되느냐.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라도 이 배드민턴 협회의 김택규 협회장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문체부가 중간보고 형태로 지금 현재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한번 제대로 우리가 오픈해버리겠다. 결국 어떻습니까? 배드민턴 협회 결국 문체부의 조사를 받게 됐고 보조금법 위반 의혹에 대하여 사실 확인 중이다라는 이 기사 내용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최근 진상조사위에 등장했었던 이 감독 기억나시죠? 근데 이 감독은 뭐라 했습니까? 어쩜 그렇게 김택규 협회장과 똑같은 말인지 우리는 안세영 선수와 불화가 전혀 없었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화도 불화지만 지금 이 배드민턴 협회 내부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까?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 관련된 관계자들은요, 전부 다 법의 기준으로 철퇴를 내려야 한다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중요한 대목, 김택규 협회장이 누군가에게 손을 올리는 영상. 야, 이거 뭐 공개되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 영상을 가지고 있는 직원의 이름까지도 확보가 되고 있다라고 하니 이건 거의 한 90% 정도 영상이 존재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김택규 협회장은 이런 주장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사건 사고를 전달드렸지만 이렇게 뭔가 폭로와 증거 자료가 명확하게 제시가 됐는데도 별다른 해명 또는 반박을 하지 않을 경우 상당수가 사실로 드러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뭐 개인사가 아니잖아요. 김택규 협회장의 개인 사생활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협회의 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라는 증거 자료가 하나둘 공개가 되고 있으니 일단 이 배드민턴 협회장 김택규 협회장이 또 한 번 출마하여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지 않았나. 뭐 재선은커녕 지금 임기를 다 마치지도 못하고 퇴출당할 위기에도 놓여 있으며 퇴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체부가 검찰에 이 내용을 고소하여 넘기게 된다면 이거 정말 구속 조치될 수 있는 배임 횡령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속 조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안 갚았다라는 것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굉장히 명확한 법적 문제라는 거죠. 그것도 정부 보조금 아닙니까? 나라에서 준 돈을 자신의 임의대로 마음대로 사용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직원에 대하여 손까지 날렸다? 야, 이거 뭐 최악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결국 배드민턴 협회는 안세영을 배제하더니 사면 초과에 이르게 되었다. 진상조사위도 사실상 중단된 것과 다를 바 없다. 아시다시피 이 안세영 선수가 장미란 차관과의 면담 이후 갑작스럽게 배드민턴 협회의 진상조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배드민턴 협회가 그 다음에 할 거라고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미 내부적인 트레이너들, 코치진 다 조사했으니 이제 선수들만 조사하면 끝나는 건데 안세영 선수가 나오지 않는 이 조사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상 배드민턴 협회의 진상조사위 문체부가 그만해라라고 권고했는데도 안세영 선수를 출석시키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안세영 선수가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니 사면 추가의 입장이 됐다라는 겁니다. 진상조사위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문체부가 권고했던 걸 무시한 배드민턴 협회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안세영 선수가 장미란 차관과의 면담 이후에 이렇게 상황이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문체부가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문체부의 유인촌 장관과 장미란 차관은요, 지금 이 김태규 협회장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상대로 작정을 하지 않았나. 전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이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안세영 선수의 개인 일정이 정확하게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8월 20일 올림픽 선수단 만찬에 참석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올림픽 선수단의 만찬에는 참석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과 함께 참석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번 만찬 행사에는 알려진 대로 선수단과 가족, 훈련 파트너 등이 모두 자리하고 최근 갈등을 벌이고 있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도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이거 참 여기에 김태규 협회장도 오게 될까요? 지금 현재 물품 대금 위법, 유용과 갑질 의혹 등에 대해서 문체부가 조사 중인데 이 현장에 안세영 선수의 부모님, 문체부의 유인촌 장관, 대한체육회 이기훈 협회장, 거기에 김태규 협회장까지 오게 된다면 야, 이거 뭔가 좀 요즘 말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과연 어떤 분위기일까요? 거기에서도 서로 웃고 떠들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세영 선수 역시 일단 이곳에 참석하겠다라고 했는데 기대가 되는 건 과연 지금의 침묵을 깨고 또 다른 발언을 하게 될 것인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문체부 장관이 함께 자리한다고 하지만 김태규 협회장과 이기흥 협회장이 자신을 빤히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이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언론사에서는 지금 안세영 선수가 혹시나 새로운 발언을 이 현장에서 내놓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세영 선수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면 유통식품업계 최근 관심사는요, 올림픽 스타 모시기에 너도 나도 난리가 났다라는 겁니다. 최근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유빈 탁구 선수가요, 지금 뭐 현금 1억 원 빙그레에서 후원을 받았죠. 그리고 광고도 찍었죠. 또 김예지 선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루이비통과 화보도 촬영했죠. 이거 안세영 선수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위치에 있는 그런 선수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참 어이없게도 안세영 선수는 이 배드민턴 협회 때문에 장미란 차관과 만나 지금 자신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후원은커녕 묵묵부답으로 있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걸 한번 보세요. 야, 이거 진짜 제가 기가 막혀서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라 돼 있습니까? 안세영이 직접 밝힌 60분 면담. 자, 이 내용 발설하면 주전 탈락한다. 진짜 뭐 이렇게 되고 싶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입니까? 제가 볼 때 이거 사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영상 만드는 인간들은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특히 이 앞에 이 단어, 제가 유튜브 중에 최초로 올렸던 영상의 타이틀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가짜뉴스 채널들이 제 타이틀을 그대로 갖다 뺏기는 경우가 많아요. 조회수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거 제가 무슨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과거 대한체육회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었던 하늘나라로 떠난 이 한 국가대표 여성 선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영상에 녹였는데 이걸 이렇게 가짜뉴스로 또 재생산을 해서 뿌리고 있으니 이거 저한테 제보 들어온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정말 안세영 선수가 장미란 차관과 만나서 60분 면담했는데 여기 안세영 선수 장미란 차관 사진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 제가 지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얘기 발설하면 주전 탈락된다. 이런 고충을 털어놓은 게 맞냐? 맞겠습니까, 여러분? 완전 100% 가짜 뉴스입니다.
안세영 선수는 그런 얘기를 했을 수가 없죠.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김태규 협회장의 직원에 대한 그 영상에 대한 걸 얘기했으면 모를까. 지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모로 안세영 선수를 응원해 주시는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의 지지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물산에 입사해서 완구 수출을 담당하던 중 일본 동경의 박람회가 개최되어 참석하게 되었고, 당시 사원급에 해당하는 호텔을 예약하여 숙박했는데 그것 때문에 바이어와 상담하기에 불편한 위치였다. 당시 대부분의 바이어가 일본 최고 호텔에 숙박했기 때문이다 라고 운운대면서 자신의 어떠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뭐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다 건너뛰고 중요한 맥락은 이거였어요. 안세영 선수의 사태를 보면서 매달 44개 중 2000년 이후 출생한 밀레니엄 세대이다. 쉽게 말해서 젊은이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 던지는 질문에는 성실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22살의 안세영 선수가 그 질문을 던지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 서울대 이정동 교수님 역시 기술 선진국의 조건으로 최초의 질문을 꼽았는데, 최초의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기술 선진국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안세영 선수가 했던 정말 이 협회의 부조리, 협회의 무관심,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최초로 지적하고 나선 그 용기야말로 정말 극찬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1세대 벤처 기업가분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사실 안세영 선수를 검색하면요, 지금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결국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협회 조사에 불응한 이후부터 뭐 장민환 선수와의 비공개 면담 이야기와 뭐 배드민턴 협회는 어떻게든 이 진상조사위에 안세영 선수를 앉히기 위해서 금주가 출석이 어려울 뿐 또 언젠가는 조사를 할 거다. 나주 시민들은 들고 일어났고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배드민턴 김태규 회장이 이사진들에게 신고 고발을 당한 이야기, 부조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면담을 했을 안세영 선수와 장민환 차관, 지금 이 사태가 급진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미 파리올림픽이 끝난 지가 시간이 벌써 일주일도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계속하여 신규 소식들이 보물처럼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일명 용인대 카르텔. 유명한 사건이죠. 김재엽 은메달리스트 유도 선수가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유튜브에 나왔었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서 김재엽 선수가 안세영 선수를 지지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 보니까 안세영 선수의 사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재조명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짧게 한번 살펴보면 이 김재엽 선수 역시 당시에 용인대 카르텔, 이 부분을 지적하니까 연금을 박탈당했고 국가대표에서도 퇴출당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사를 좀 살펴보면 유튜브에 나왔던 내용을 정리를 해놨는데,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협회에 관련하여 용기 있게 나섰다. 이건 마치 과거의 나를 보는 것 같았다. 당시 김재엽 선수는요, 은퇴 이후에 지도자 생활을 할 때 제자였던 윤동식 선수가 심판의 편파 판정에 피해를 봤다며 유도계 안에 이른바 용인대 카르텔을 주장하고 나선 적이 있습니다. 96년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애틀랜타 올림픽 유도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때였죠. 이 당시 때 윤동식 선수가 마사회 소속, 조인철 선수가 용인대 출신이었는데 0대3으로 판정패를 했던 겁니다. 이 판정은 당시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윤동식 선수는 경기 이후 매트에 30분간 주저앉아 항의했습니다. 스승이었던 김재엽 선수도 강하게 반발했어요. 당시 유도 대표팀의 사령탑이었던 감독도 강한 선수를 데리고 가야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데, 강한 선수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느냐? 불만을 표출하고 경기장을 떠나기도 했었죠. 김재엽 선수는 이 당시 체육계의 카르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용인대 선수만 키우는 분위기가 있었다. 용인대 사람들끼리 심판, 위원장까지 전부 다 했었다. 그러다 보니 유도 인구가 줄어들고
대학에서도 유도부를 없애기 시작하여 한국 유도가 국제 경쟁력을 잃게 된 것이다. 김지엽 선수는요, 결국 자신이 그 이후에 유도계에서 퇴출을 당했고 그 배후에는 18년간 대한유도회 회장을 맡았던 전 용인대 총장 김정행 씨를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안세영 선수가 지금 체육협회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딱 이야기했는데 뭐 유튜브에서도 나오는 얘기고 배드민턴협회는 진상조사회를 자기 마음대로 구성하여서 안세영 선수를 불러다 앉히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지엽 선수 같은 경우는요, 연금까지 박탈이 됐어요. 협회에서 주던 연금을 말입니다. 근데 나라에서 주는 연금까지는 막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 유도계에서는요, 자신에 대한 자료들을 모조리 없애버렸고 관련 분야에 취업을 하게 되면 압력을 넣어 일을 못하게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황당하죠. 더불어서 김지엽 선수는요, 안재영 선수에 대하여 지금 우리 시대의 훈련 방법 등이 많이 바뀌었을 거다. 안재영 선수의 이번 본질은 혹사라고 보고 있다. 국가대표 선수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지만 협회가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세영 선수가 첫 번째로 꼽고 나온 것이 부상에 대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 바나나 광고까지 받게 됐던 이 신유빈 선수 기억하십니까? 이 신유빈 선수도요, 이 강행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할 때부터 어깨에 통증이 있었다. 결국 오른쪽 어깨에 근육이 미세 파열이 있어 한 달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 안세영 선수와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안세영 선수조차도 지금 부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재활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번 파리 올림픽, 그 이전 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용인대 카르텔을 지적했던 김지엽 선수의 이야기대로 구시대적인 강력한 아주 너무 많은 훈련량은요, 선수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수반되어야 그나마 운영이 가능한 것인데, 안세영 선수가 주목하고 나온 것이 바로 이 신유빈 선수의 사태와 비슷한 겁니다. 물론 신유빈 선수는 안세영 선수에 비하여 탁구협회가 운영을 잘 해준 만큼 조금이나마 더 휴식을 취했고 조금이나마 자신의 몸을 케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세영 선수는 어떻습니까? 안세영 선수는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정말 이를 꽉 깨물고 그 부상을 감당해 나가면서 또 한 번 금메달을 땄고 이제는 말할 수 있겠다고 말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김태규 협회장, 대한 배드민턴 협회 회장 선거 제31대 당선이 됐습니다. 이때가 2021년도네요. 자, 황당하죠. 나주시에 있었던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 출신의 사람이 협회장이 되었다. 이때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이번 선거가 협회 창립 이후에 첫 경선으로 진행되어 배드민턴인들의 뜨거운 관심이 모아졌고 전체 선거인 192명 중 183명이 투표하며 95.3%가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김태규 협회장이 3명의 후보 중 104표. 와, 압도적인 수치 아닙니까? 30%가 훌쩍 뛰어넘습니다. 근데 이 회장으로 당선된 김태규 당선인이 당시에 선거의 공약으로 뭘 내밀었느냐? 국내 최대 동호인 수를 자랑하는 배드민턴 동호인 저변의 확대와 회원 관리의 체계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충남 배드민턴 협회장을 역임했었던 김태규 협회장인데, 쉽게 말해서 이게 뭐 국가대표라던가 세계 선수권 대회를 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호회를 더 활성화시키겠다가 주요 공약이었단 얘기예요. 황당하죠. 그래서일까요? 단독 기사가 아주 기습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문체부가 드디어 발견을 했다고 하네요. 배드민턴 협회의 조사를 확대시키고 있다. 보조금법을 위반했다. 불법 리베이트까지 찾아내었다. 제가 말씀드렸던 셔틀콕 30%, 6,000통 페이백은 물론 승강제 기념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았다라는 정황까지 포착을 했다라고 합니다. 김태규 협회장, 제가 볼 땐 이게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글쎄요,
잘못하면 구속 조치까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문체부는요, 이미 협회에 대한 자료를 모두 확보했다고 합니다. 조만간 협회 관계자들을 하나둘 소환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협회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법 위반 구체적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사실 문체부는요, 이미 김태규 회장의 갑질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다고 해요. 휴일에도 직원을 개인 비서처럼 부렸고 과도한 의전을 요구했고 내부 관계자의 제보가 전달이 이미 됐습니다. 거기에 직원을 상대로 이렇게 손까지 올리는, 심지어 영상까지 확보가 됐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갑질이 그냥 일을 많이 시키고 회장으로서 갑질을 한 게 아니라 아예 손까지 올리는 영상이 포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영상을 가진 직원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가짜 뉴스들이 말하던 영상이 아니라 진짜 김태규 협회장의 영상이 지금 오르내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30%를 받는 페이백, 이거 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점들이 이미 김태규 협회장이 보조금법 위반을 했을 가능성이 너무 크고, 특히나 중요한 거 새롭게 발견된 부분입니다. 협회가 승강제를 운영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 텀블러 등 승강제 기념품 제작을 특정 업체에 맡겼는데, 텀블러는 우리가 이제 뭐 커피 마시는 통을 말하겠죠. 이 과정에서 뒷돈이 오갔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해요. 지난해 5월 승강제 기념품 제작을 위해 8,300만 원 정도를 사용했는데 지난해 최소 2억 5천만 원 정도를 지출했다고 합니다. 이 제작업체는 협회의 기술평가 80%와 자격평가 20%를 토대로 선정이 됐는데, 제보자에 말하면요, 김태규 회장의 측근으로 이루어진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남 서산의 한 업체에 텀블러 제작을 몰아줘서 이야기가 많았다. 사업추진위원회가 맺은 계약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김태규 협회장은 위원회를 해산시켜버려서 아예 조사를 막아버렸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죠? 이 고발에 대해서 문체부가 포착하여 이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조사가 있는 상태인데 김태규 협회장은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 대한 결과가 곧 9월 달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놀랍죠? 벌써 몇 개가 새롭게 됐습니까? 텀블러를 제작하면서 수억 원을 지출했고 뒷돈을 받았다. 거기에 이미 김태규 협회장이 직원을 상대로 손을 올리는 영상까지 포착이 됐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속 위기, 법적 구속, 정말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사가 아니라 진솔한 대화를 원한다. 안세영 선수는 협회의 자체 조사에 불출석한 진짜 속마음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니까 언론사를 통해 이렇게 말을 했네요. 안세영이 요구한 것은 조사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진솔한 대화를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구성과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문체부도 조사위원회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이번 배드민턴협회의 조사위원회에 김태규 협회장을 비롯하여서 관련된 라인들의 사람이 정말 많다. 이 김 회장의 줄을 대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 조사위원회의 위원들로 앉아있다. 이런 의혹과 함께 실제로 그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